감정 노동은 적을수록 좋다.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만 굉장히 힘든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을수록 좋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저희 센터가 문을 연 지는 3년이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2016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에 시범 사업을 하고 2018년도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심리상담, 홍보, 컨설팅,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어요? 네, 굉장히 바쁩니다. 키워드가 담긴 캡슐을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씩 열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캡슐을 캡슐 거기 안에 있습니다. 예, 여기 있군요. 네, 하나 뽑겠습니다. 이 마음은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노동입니다. 역시 첫 질문으로 아주 좋은 키워드네요. 자기의 본연의 감정을 일할 때는 잠시 숨기거나 통제를 하고 내 마음과 다른 또 다른 감정을 일을 위해서 표현해야 되는 그러한 노동을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새로운 노동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꼭 필요한 직업, 감정 노동이라는 직업군들이 우리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사거나 팔 때에도 다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자들이죠.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연구를 꽤 많이 다양한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연구를 했었는데요.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도 했었고 보건의료산업, 금융업, 유통업에 대한 감정노동 실태조사도 각각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감정노동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냐 90% 이상이 참고 견딘다였어요. 해당 그 산업의 보호 조치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 미약하다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감정노동을 하는 직업군들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그리고 여성 노동자. 이 특징들을 다 갖춘 그 굉장히 취약한 지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보호 기제가 작동하기 힘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님이 왕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이 인식 자체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 못하고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으로 치환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 고객들하고 가장 최접전에서 일어나는 이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애매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 고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정말로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검침하러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팬티 한 장만 딱 입고 들어와서 보고 가세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여성 노동자 한 분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검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난 이후로는 그 다음 집을 못 가겠더라 하는 거죠. 동물원 안내소가 있죠. 고객 안내소에 아들하고 아빠가 들어와서 고물 못 봤다고 입장료 내놓으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있는 관리자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고 직접 돈을 줘서 보냈어요. 조직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일인데 개인이 그걸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극심한 감정 노동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 또 물리적인, 신체적인 피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적응장애,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터를 떠나야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변화네요. 네. 우리의 현실들이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감정노동센터도 생기고 법도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뭔가 새로운 이제 역할들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생긴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좀 익숙해진 그 단어가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처음엔 좀 막연했거든요. 근데 여러 이제 단체와 그리고 여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전문가들이 이제 심사숙고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들이 조금씩 목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심리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완벽하게 회복되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노동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첫 번째 방법이 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는 방법은 제도를 수립하는 거예요. 악성 민원인, 악성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이 회사의 제도와 방침을 정하고 만약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떻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일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직원에게 주겠다. 그런 이제 제도를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예방의 이제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제도 수립을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또 매뉴얼을 수정해주는 매뉴얼 자문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사업주분들도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뭘 준수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일종의 예방의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좀 마음적으로 힘들었을 때 어디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단체나 여러 정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심리 상담 제도가 있습니다. 무료로 또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이제 길도 좀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셔야 되죠. 전화번호는 722-2525입니다. 전화 많이 주십시오.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처벌을 하거나 경고를 받거나 뭐 이용을 좀 제재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사례들을 겪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잘 못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례를 보면 실제로 한 항공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용을 한 단골 손님이었지만 계속해서 악성 민원을 넣는 바람에 항공사의 회장이 직접 그 손님한테 다시는 우리 회사를 이용하지 마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단호하게 이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정말 우리 직원들을 아끼고 보호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 조직에 대한 몰입, 내 직무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키워드가 하나 남았어요. 네. 자, 한 발짝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어떤 느낌이세요? 한 발짝씩 더 나갈 수 있다 내지는 한 발짝씩 더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센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이 감정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감정 노동자가 행복해지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더 우리의 목표이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가장 그 초기 단계 걸음마를 떼는 단계는 한 걸음 뗐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두 걸음 세 걸음 더 나가야 약간 걸을 수 있고 5걸음 이상 가야 그 다음부터는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단계 정도를 뭐 목표로 치면 지금은 이제 한 2단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야 될 길들이 있고 또 그 길 속에
아마 여러 방법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감정 노동 이 단어를 들으시면 제일 먼저 어떤 상황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마